40만 구독자 언제 되는 거죠? 허잼입니다. 네, 지금 뺄셈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막혔죠,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상승 속도가 약간 좀 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네.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명리학자, 사주풀이, 타로까지 저희가 다 봐야 돼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패널들이 문제인지 진행자가 문제인지 그 사주를 다 봐야 돼. 아, 그 사주를 넣어가 좀 봐야 네. 된다. 예. 네. 그것도 방법이지만 허재무 씨가 문제래. 내가 문제. 왜 허재무가 문제냐? 지금 경제 프로가 잘 나가는 경제 프로에서 우리 프로 홍보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지금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경제 프로도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떻게 거기도 내가 문제라는데. 알겠습니다. 저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해당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거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치권 연한 함께 나눠볼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나오셨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앞으로 본인 방송에도 제 목소리 좀 해주세요. 소개를 좀. 명태균입니다. 아니 명태균 아까 이제 허재무 씨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명리학 이런 얘기가 네. 사주풀이 이런 얘기가 정말로 보편화됐어요. 어느 진짜. 순간에. 네. 그 최근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네. 그 김건희 여사랑 접촉한 역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우리 박진영 원장님도 접촉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뭐 접촉한 정도고 그분과 방송을 같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라고. 아니 그분이 이제 네. 자칭 타칭 한국의 3대 그 명리학자인데 네. 그냥 엉터리는 아니에요. 엉터리는 아니고 뭐 법학 박사인지 철학 박사인지도 가지고 있고 아, 그렇군요. 공부를 네.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명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명리의 기본은 통계예요. 우리 주역도 통계거든요. 통계학이다. 네. 통계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엉터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무속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어.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엉터리인지 아닌지 저희가 검증하는데 일단은 박진영 원장이 만났을 때 본인 사주풀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물가에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김포로 이사 가는 바람에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완전 물인데.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지역구를 찾아야 된다. 산이 높은 곳으로 가라. 산이 높은 곳으로 가라. 골짜기로 가라. 골짜기로 가라. 이런 데 용산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 용산. 아니, 그렇고 아마도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한번 사주풀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분을 뵀을 네. 때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막 경쟁할 경합할 때였어요. 때, 그래서 예. 제가 두 사람의 사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뭐 답하시는 다 거예요?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고난 끝에 대기만성한다. 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운인데 후반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안 말끝을 보인다. 흐리더라고요. 뒤에는 좀 흐려졌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선거 레이스 중에 한 말이라면은 선거 레이스는 아니고 한참 전이었기 한참 때문에 전에. 정확치 않습니다. 제 기억도 정확치 않고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아무 저희도 한번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제가 한번, 기억하는 것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그 대표보다 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것만 정확하고요. 네. 저보고는 이제 사주에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네. 가능하면은 흙에 가까운 사람, 나무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이 사실 이번 주에 주요 테마가 사주풀이였거든요. 방송에서 오늘도 좀 할 얘기 있으십니까 혹시? 사주풀이요? 제가 입을 열면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아직은 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까? 그 예. 선생님께서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에 하래요. 아 올해 얘기하면은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 장성철 소장은 네. 사주풀이가 아니고 사주폭로입니다. 사주폭탄. 사주폭탄. 제가 알겠습니다. 입으려면 좀 많은 사람 다쳐요 진짜. 네, 사주 경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무 씨 오늘의 한 점이 어떤 거 뽑아오셨습니까? 오늘의 한 장면 장혜찬 이준석 크로스. 네. 야 우리 한 팀입니다. 예,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2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그렇다면서요. 하더라고요. 예, 예. 바로 한동훈 대표인데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에 장혜찬, 이준석이 뭉친 모습입니다. 장혜찬 전 최고가 이거 한동훈 대표 가족 100%다 확신을 하는 인터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단순 비방글이 아닌 여론 조작성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얘네들 왜 이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잘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아까 오전에 아니 왜 인간말종 장혜찬 같은 애랑 접촉을 했냐? 예. 왜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곤란한가 봐요.
크크크크크만 보냈어. 저한테. 별 말이 없고. 그런 애를 엮이지 말아라. 네. 뒤통수 친다 자꾸. 아니 장해찬 그 최고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준석 의원과 우리가 정보 거래를 한 거다. 그럼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해주고 이준석 의원도 뭐 친한계 반응 등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정보 교환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랑도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당원 게시판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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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처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건 사무처에 얘기하면은 2시간이면은 멋지게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A부터 네. Z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준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했겠느냐? 아니면은 했는데 왜 안 한 것처럼 보이느냐? 밝혀지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는 못 밝히는 거다. 근데 이걸 덮고 가기에는 이미 뭐 당내 의원들도 이거 떳떳하면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무감사를 왜 안 하겠어요? 안 떳떳하니까. 안 떳떳하니까. 분명히 뭐가 이제 있나 누가 연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말종 장해찬 씨는 진은정 맞아요.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던데 많은 분들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서 자꾸 사과하는 거에 인색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것 같아. 검사들은 사과를 안 해. 네. 그러면 딱 받아보고 사무처에 받아보고 누군가 가족들이 연루돼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도의적인 당대표로서 원론적인 책임 다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사과가 끝나면 되지. 네. 지금 당면한 민생 현안 문제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맞습니까? 네.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곤란한 일인데. 근데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 분위기가 단순히 사과말하고 종합정리가 돼버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책임을 누군가 물고 세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 그런 게 걱정되는 거 아닐까요? 꼬리 자르면 되죠. 아 꼬리 자릅니까? 가족들이 네. 하는 일을 나는 몰랐다. 요즘 집에 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빠서. 되죠. 네, 네, 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네.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업무방해잖아. 그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인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을 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나 고발하겠냐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네.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죄송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그럼 힘든 뭐 그게 거예요. 어려운가? 우리가 이제 당 이야기할 때 당인이라고 합니다. 당의 당인, 도장, 네, 네. 도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선관위 등록된 사람이거든요. 당 대표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죠. 네. 근데 내가 업무방해 안 받았다 음.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장 소장 이야기처럼. 그 논리적 비교를 네, 따지자면. 근데 저는 네. 그것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나서 시인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화장실에 아. 가가지고 윤석열 나쁜 사람 계속 쓴 거야. 예를 들자면은 가족들 동원해서 썼는데 네. 그게 들통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래가지고 동훈아 이거 진짜 쫀 거지. 아니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보기에는 이게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사람을 폭로를 한 거고 네. 그 내용을 보수 단체들이 못 참고 이제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 거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버 자료를 보존하라. 그 얘기는 곧 있으면 수사한다 이 얘기잖아요. 좀 기다리다 험한 꼴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당사문을 안 열어주겠죠. 아 당원 명부는 중앙 거기 지금 때문에. 예. 중앙당사 거기 가보셨잖아요. 네.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야.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 경찰이 경찰을 막는 이거 진짜 경대경의 대결이. 예. 바리케이트 치고 사무실에 나가지고 왜 우리 신명한 네. 당사를 들어오려고 그러냐. 아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민주당 같았으면은 몇 번이나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틀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정당 당사에는 잘 못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배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과거 역사에 소도처럼, 나오는 예. YH 여공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야당 당사에서 보호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민주당은 제집 떠나들듯이 압수수색하고 여당은 고소 고발이 돼도 보존하고 있어라 자료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아니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예. 우리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빅 스피커들 있잖아요. 큰 스피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을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했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네. 일설에 의하면 이것도 소문인데 네. 저도 믿지는 않지만 막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설이지만. 네. 네. 그러면은 보수 유튜버들로서는 대통령실을 바라보면서 방송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한동훈 좀 한동훈 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알지?
이런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어제 국회 운영위 봤더니 그 강기훈 행정관을 이제 얘기는 주장이지만 혹시 당원 게시판 관리자여서 못 내보려는 게 아니 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도 저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천하람이에요. 아, 천하람 의원의 저러한 얘기는 99% 사실일 가능성이 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강기훈 씨가 이렇게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가 걸린 거야. 이름 넣어보니까 이거 걸리네. 이거 대박. 그 부인 이름도 넣고 네. 장인 이름도 넣고 네, 해보니까 이거 쫙 가족들. 나와. 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유튜버 이모 씨라고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오시죠. 거기 네. 넘겨. 그리고 이제 인간말종 장해찬한테 넘겨. 이런 삼각 편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소는 이게 그냥 장해찬 씨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저렇게 세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하나 더 보태면은 네. 장 소장님보다 그 대통령실을 더 잘하는 3명에 천하람 의원 있다고 치고 2명은 누구예요? 안 알려줘요. 싫어요. 에이 왜 그래요? 싫어요. 서정욱 변호사. 아이 저기는 뭐 그게 일방적인 내부인은 스패고 빼고 내부 관계자 빼고 예. 그거는 비공식적 공직기관 공직기관 변호사잖아요. 결국은 또 이제 이권사업 문제가 있고 여론조사 문제도 하나가 있는데 결국 PNR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결국 사건이 결국은 뭔가 좀 검찰 수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또 사임을 합니다. 사임이 아니에요. 네. 잘린 거예요. 어떤 거죠? 잘린 거예요. 잘렸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의뢰인이 구속당했는데 네. 기자가 전화하니까 구속당했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변호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명태균 씨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대통령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준석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곁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명태균 씨랑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곤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럼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사퇴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법적인 남 무슨 조력을 변호사가 네, 있죠? 남모 지역 변호사가 변호사 한 하신다는데 분이 지역 변호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김소연 씨는 이거 뭐 변호사가 람보예요. 람보 아무나 막 쏴 진짜. 람보.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네. 매체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람보지 아무데나 막 쏘는 거지.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네. 아니 근데 그 남모 변호사님은 계속 선임해서 유지를 하시니까 아마도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김소연 변호사가 전해준 내용에 따르더라도 무료면 변론해줄 분들이 좀 더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도 구속 전에 누가 있다는 건데 혹시 뭐 야권에서도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연료 많이 받아야지 제가 브로커지다고 딴 생각 안 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네. 무료 변론하겠다는 분들 다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김소연 씨는 이미 본인의 생각을 달성했습니다. 셀럽이 됐고요. 아. 짐작컨대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 무언가를 본인도 정보를 가졌을 수 있어요. 상당 부분 지득했죠. 가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본인이 셀럽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 변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도 보면은 명태균 씨가 아예 그만두라는 건 아니었고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한 민영사 소송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본인 펌에서 얘기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막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면서 또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소연 씨 그것도 말이고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과 판단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를 또 개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와가지고 명태균 변호사가 이준석만 계속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간에 계속 다음 스텝을 보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움직일 텐데 네. 지금 김소연 국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후세에 몰렸다가 지금 뭔가 좀 반격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장님?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요즘에 연락을 제가 자주 해요. 네. 저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김소연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썩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 네, 왜냐면은 본인에 대한 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왜곡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관심은 한동훈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한테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대요. 오늘 강혜경 씨가 네.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준석과 뭐 여론조사 한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당대표 될 오세훈 때 재보궐 선거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될 때 명태균과 여론 조사나 여론 조작을 같이 한 거 아니야? 맞아. 그게 그런 의심을 많이 포인트였지. 했었는데 아, 그건 강희경 씨가 그게 오늘 없었어요. 그냥 한 건 있었는데 그거는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하다가 그냥 이름 들어간 아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줘가지고 네. 혐의가 이제 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명태균과의 어떠한 명태균의 수렁에서 벗어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이제 공격 대상은 누구냐? 한동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거죠. 제가 뇌피셜을 좀 보태면요. 음. 사실 그때 당대표가 될 때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공소시효 지났어요. 아 그런가요? 공소시효 벌써, 지났죠. 그리고 사실 당내 선거는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그거 제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권이라든가 검찰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당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 안 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 부분은 저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 뇌피셜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와 통화했을 가능성들이 명태균 씨의 말을 통해서 저는 녹취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와 출당되는 문제 네. 또는 뭐 복당되는 문제 이런 것들과 상의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의 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아.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폭로의 방향을 보면은 결국은 2020년 6월 선거를 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최근에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공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이제 공관위를 꾸렸는데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그 정진석 내정자가 본인에게 한 얘기는 아니고 여하간 공관위를 꾸리면서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인데 요걸 빼달라고 했다고요. 이거 사실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그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내 맘대로 공천할 테니까 다 빼 이거죠 그냥. 네. 왜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대통령과 직통으로 거래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당선인이 원하는 사람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공천하겠다. 그냥 네. 불편한 사람들 치워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 대표가 임명을 하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회의가 네. 끝나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 자꾸 뭐 태클 걸고 다른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네.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 사람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공관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포항시장 선거라든가 그렇죠. 강원도지사 컷오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진 상황인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이준석이 당대표인데 어떻게 그런 공천 상황들을 면밀하게 몰랐다고 할 수 그렇죠. 있냐 주장을 예. 하는데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라 눈에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빠졌대요. 그 네? 공관위에서 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빠졌대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모르는데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빼달라고 네.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수용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네. 당규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당나라 공천, 네. 옥황상제 공천 이런 건데요.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는 겁니다.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네. 왜 조직부총장이나 사무총장이 들어가냐면요.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마 점수를 매깁니다. 네. 저 사람이 지역의 평판은 좋은가, 일은 잘하는가,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직부총장이라든가 사무총장이 실무 라인에서 점검해서 점수를 매겨서 표를 올립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공천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거든요. 네.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의 워딩을 방송 이제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떻게 네. 됐냐면 그때 실제로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셋 다 들어가지 못했을 못했을 겁니다. 겁니다. 이래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 네. 자체가 본인은 이 공천의 문제가 나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을 한 발 빼는 느낌 아닙니까? 네. 나는 바지 대표야. 나는 공천의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저는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게 결국에는 이 말은 나는 진짜 리더십 없는 리더였어. 에이 또 무슨 리더십까지 그래.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는 공천 권한이 리더십은 없는. 또 있고. 리더십은 있는데 그 권한이 바지인데 리더십이 있다. 그게 말이 뭔 안 말 되지.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면서 비판하자면 네. 바지 사장님이었으니까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는 자주 통화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저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 쇼츠로 만들어줘가지고 네. 박진영 원장님 고발하라고. 허위사실 유포. 네?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